신규 상담 어떻게 하죠? 상담 일지 작성이 어려워요. 상담은 꼭 모든 어르신 반영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요양원은 어르신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어르신, 보호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평가 지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어야 한다고 항상 설명드리죠.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기관 운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합니다. 우리 기관을 운영하거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 혹은 보호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할지는 아래에 나오겠죠. 급여 제공 시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관의 운영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네요. 상담을 주기적으로 하고 우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통하래요. 주기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평가 기준에서 횟수가 나올 것 같아요. 평가 기준 1번.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한다. 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분기별 1회 이상 상담을 실시함. 확인 사항으로는 상담 일자, 상담 직원명, 상담 방법, 가로치고 전화 상담, 면담, 방문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상담 대상자명, 그리고 관계,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하죠. 그리고 분기별 1회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상담 일지 작성해야 하는데 확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인정됩니다. 다음, 신규 수급자의 경우 입소일로부터 4주간 주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함. 확인 사항으로는 상담 일자, 상담 직원명, 상담 방법, 가로치고 면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수급자명,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새로 들어온 어르신은 입소일 기준으로 매주 1회 이상 총 4주 동안 상담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담 일지 작성해야 하고 확인 사항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까 모든 수급자에 대한 상담이랑 좀 다른 부분이 상담 방법이 면담인 점, 상담 대상자 명이 아니라 수급자 명인 점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신규 수급자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대상과의 관계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요양원 내에 어르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담 방법도 면담만 기재되어 있는 겁니다. 평가 기준 2번. 상담 결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1번에서 진행한 정기 상담에서 어르신 혹은 보호자의 의견을 서비스에 연 1회 이상 반영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모든 수급자에 대해 상담 반영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이에 대한 공단 답변이 있습니다. 평가 매뉴얼 답인도 Q&A를 보면은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할 때 모든 수급자에 대해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해야 하나요?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공단 입장은 상담 결과 조치 사항 또는 욕구 변화 등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급여에 반영하면 평가 기준을 충족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내용을 봤는데 기관에서 조치를 해줘야 하거나 어르신, 보호자의 욕구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라는 거죠. 어르신이나 보호자마다 만족도가 다르고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이번 항목에서는 없는 겁니다. 즉, 우리 기관의 상담 일지 내용에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뭐 무엇 무엇을 해주면 좋겠다,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다면 조치 사항이나 서비스에 반영한 내용을 작성해야겠죠.
다시 돌아와서 기준 3 번입니다. 분기별 1회 이상 보호자와 소통한다. 소통 방법으로는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호자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방법까지 친절히 알려주네요. 소식지 제공, SNS, 보호자 회의 등을 하면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기관에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선택한 방법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 4번. 수급자는 본인의 요구사항 등을 부담 없이 표현한다. 평가 방법이 면담이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질문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양원을 이용하는데 뭐 원하는 거를 잘 말할 수 있는지, 요구 사항을 편하게 부탁을 하는지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2년 1 월부터 2025년 평가일까지고요. 기준 1 번의 확인 사항, 상담 방법과 관계는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확인한다. 기준 1 번의 신규 수급자 사주 면담은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기준 3 번의 분기별 소통 주기는 평가 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 평가 매뉴얼에는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준 3 번의 소통 횟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반기별 1 회, 2025년부터는 분기별 1 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볼까요? 기준 1 번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 욕구 사정 기록 등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혹시나 어르신이 무연고자이거나 치매가 심해서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보여주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죠. 분기별 수급자 보호자 상담은 전화 상담, 내방 면담, 방문 등 모두 인정한다. 모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1회 상담은 전화, 대면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수급자 상담은 입소 일부터 4주 동안 매주 1회 이상 수급자 면담을 실시하고 상담 일지 등의 면담 내용을 기록하였는지 확인한다. 수급자에게 요구사항 또는 불편한 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질문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불편사항 예시로는 가족과의 면회, 식사, 잠자리, 화장실 이용 등이 있다.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수급자와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네요. 신규 어르신은 상담을 본인에게 매주 1회 총 4주 동안 진행해야 하는데 입소일 기준으로 매주 1회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는 요양원 생활이 불편하진 않는지, 식사는 입맛에 맞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래요. 여기서 이 항목의 취지를 알 수 있죠. 새롭게 입소한 어르신이 요양원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신규 수급자 상담 주의 기준은 입소일부터 7일 간격으로 산정한다. 신규 수급자가 외박, 입원 등을 하는 경우 복귀일부터 이전 기록에 이어서 기록한다. 방금 제가 기억해야 한다고 했던 내용이네요. 신규 어르신 상담의 매주 1회는 입소일 기준 7일 간격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어르신이 외박이나 입원을 했으면 복귀일부터 작성하라고 합니다. 공단에서 헷갈릴까 봐 이렇게 달력으로 예시도 보여주네요. 어르신이 4월 2일에 입소를 했어요. 그럼 아까 7일 간격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일까지 1주차 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2주차는 또 7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원래는 15일까지 2주차 상담을 실시해야 하는데 어르신이 외박을 했네요. 14일부터 16일까지
외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일 날 복귀를 했고요. 이럴 때는 18 일까지 2 주차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다음 또 7일 간격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25 일까지 3 주차 상담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4 주차 상담은 5월 2 일까지 하면 되겠죠. 기준 2번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확인한다. 지표 31번 신체기능 프로그램, 지표 32번 인지기능 프로그램, 지표 33번 여가활동 프로그램 의견 수렴 결과 반영과 중복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을 하는데 어르신이 속이 안 좋아서 오늘은 죽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죽을 제공해 드리잖아요. 이때 죽을 제공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어르신 요청으로 저녁은 죽으로 제공해 드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가 전에 프로그램 지표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 보호자의 의견을 들여야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때 프로그램에 대한 어르신,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정기 상담 반영에 작성해도 중복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기준 3번 보호자 소통 노력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기준 1번 보호자와의 분기별 상담은 기준 3번 보호자 소통 노력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1번 항목의 정기 상담에서 보호자와 진행한 상담은 3번 항목의 보호자의 소통과는 별개로 본다는 거죠. 보호자와 소통하는 방법은 아까 소식지, SNS, 보호자 회의가 있었으니까 우리 기관에서 선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준 4번. 수급자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평소 노력하는지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한다. 어르신이 원하는 거를 편하게 말할 수 있고 기관에서 잘 들어주는지 어르신에게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일지 예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상담 일지는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기관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고 아까 평가 기준에서 봤던 확인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김영희 어르신이 2025년 1월 2일 날 입소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신규 어르신이기 때문에 매주 1회 4주 동안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1주차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르신 식사는 입맛에 맞는지, 침실 사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요양원 생활은 괜찮은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이 "아직 낯설고 잠도 잘 안 온다."라고 해서 어르신이 우리 요양원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요양원 내 산책을 권장해 드렸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좋아하시더라. 이런 내용을 작성해 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2 주차 상담을 진행하는데 "밥이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좀 싱거울 때가 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직원에게 말을 하면은 고추장이나 간장 이런 식으로 간 조절을 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편 사항은 없는지 여쭤봤고요. 그다음 3 주차 상담을 또 실시해야 하죠. 어르신에게 잠은 잘 주무시는지, 다른 어르신과 얘기는 해 보셨는지 물어봤다. 어르신이 잠깐씩 깨는데 잘 자고 요양보호사랑 다른 어르신들도 착하다고 답변하셨다.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아드님에게 연락해서 "어르신 잘 계시는데 가족을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전화 주거나 면회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조치 사항을 적으면 좋겠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4 주차 또 상담을 진행해야 하죠. 어르신에게 이제 요양원 오신 지 한 달 정도 되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제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이 "이제는 프로그램도 재밌고 밥도 잘 나오고 좋다고 하셨다. 이제 곧 설날이라서 아드님네로 외박을 가는데 기분이 좋다고 하신다." 이런 식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또 정기 상담을 해야 하죠. 분기별 1회.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 정기 상담을 해야 합니다. 또 예를 보자면은 이 정기 상담은 보호자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랑 한 예시를 볼게요. 김아들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어머니가 식사는 잘 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변을 하겠죠. 식사 잘 드시고요. 다른 어르신하고도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요즘 운동을 안 하려고 해서 조금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또 뭐 아드님이 부탁을 하겠죠. 그래도 운동 계속 시켜달라. 근데 너무 싫어하면은 산책이라도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기관은 산책을 시켜드리겠죠. 그래서 산책한 내용 이런 것들을 조치 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정기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르신에게 했습니다. 어르신에게 요양원 생활 요즘은 어떠세요?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착하고 다른 어르신들하고도 이제 친하다. 그런데 어제부터 속이 안 좋다. 밥을 안 먹고 싶다라고 어르신이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어르신에게 그러면 어르신 죽은 어떠냐고 권하니까 좋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흰죽을 드시기로 했다라고 상담을 썼습니다. 그럼 실제로 흰죽을 드리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영으로 해서 조리원에게 전달해서 김영희 어르신 내일까지 죽을 먹을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간호조무사에게 어르신 상태 좀 체크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급여 제공 기록지에다가. 그래서 이 급여 제공 기록지가 근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2025년 요양원 평가 지표 13번 수급자 보호자 참여 강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과거 평가 지표와 개정된 부분이 있었죠. 신규 입소 어르신 매주 1회 총 4주간 상담해야 하는 점, 보호자와 소통하는 횟수가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된 점 기억해 주세요. 예시로 보여드린 서식은 국회어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할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어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